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진안군과 환경단체가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진안군은 군의회와 환경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이 의회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개의치 않고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진안군 의회는 진안군과 환경단체 사이의 중재를 위해 국비를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만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군에서는 마치 설치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9일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에 마이산 케이블카 설계 용역비로 10억을 요구하자 군의회는 국비 확보 후 집행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군은 이를 무시한 채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입찰을 진행,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약 8억 원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마이산 드림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설계 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안 되겠? 아니 물론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만약이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모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국비를 확보해서 보면 보도도 보고 어느 시군이든 국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학교 딱 내려주는 것만 따먹을 것 같으면 일을 팍 하죠. 저희들도 국비 따로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된다. 그럼 가정은 안 줄 거니까 눈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항상 처치해야 합니다. 진안군 의회에서는 진안군이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군수와 부군수 담당 과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던졌지만 진안군은 잘못됐을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그 조건도 국비 확보가 되면은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군에서는 어차피 승인이 예산 실시 설계 용역비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 해서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나 다른 집행부에서 책임을 짓고 의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 답변을 했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연공원 내 삭토 설치 규정을 만들어 자연훼손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지만 진안군이 내놓은 노선의 경우 중간정류장, 철탑 설치 장소들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데다 백두대간을 비롯한 일부 정맥들이 있는 곳에 중간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마이산의 경우 지질공원 후보지로도 선정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명목하에 이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선이 지나는 금당산은 조계종 부지인데도 사찰과의 협의 없이 설치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도 용역 담당자가 20여 년 전쯤 노선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타당성 용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계종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쪽에서 뭐 사찰이나 뭐 다 협의가 된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금당사에 가서 스님들 봤는데 전혀 협의된 게 없다라고 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나무 땅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진안군 의회는 진안군이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환경단체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에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올해 하반기 심의에서 강력 어필할 계획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팔복동 제1산업단지 자리에 대규모 예식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 의회 송정훈 의원은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팔복산단 재생계획, 지역 주민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주 지역의 예식업계는 이미 노화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기존업계의 부사 의회에도
초대형 예식장을 승인하는 것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은 제1산단 재생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웨딩센터와 외국산 자동차 전시매장 건립이 전부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구인들의 축제 FIFA U20 월드컵이 오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데요. 전주시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20일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과 대회 기간 동안 진행될 16개 문화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전주에서는 예선전 6경기를 포함한 총 9개의 U20 월드컵 경기가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경기장의 잔디를 교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와 더불어 16개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월드컵 기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U20 월드컵 유치, 특히 개막전과 개막식 유치는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U20 월드컵을 통해서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열정을 호소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최대 426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전주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LN 한결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한국관광 홍보관 개관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홍보관은 한일 양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을 양국의 대표공항을 통해 홍보하자는 협약에 의해 설치됐습니다. 하네다 공항 국제선 4층 이벤트홀에 마련된 홍보관은 7월 17일까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계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 상수원에서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국 정수장을 일제히 점검합니다. 정수장별로 녹조 대응 준비 상황을 사전에 살펴보고 정수장 운영 관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정수장에 기술 지원을 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자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통합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역 난방요금도 신청 가능하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